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3시 28분 17초 구간 지나갑니다. 양쪽 지수는 오늘장 중 저점 부근 마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700선 이탈, 종가 기준으로 이탈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1.45% 하락한 2695.39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틀 연속 이 낙폭이 꽤 깊게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되는 모습 나타나고요. 한 보름 만에 다시금 2600선대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긴 음봉을 만들면서 장중에 계속 저점을 낮추는데요. 현재 전고래 대비 0.69%의 하락으로 927.2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 같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M&A, 인수합병, 이 인수라는 키워드와 뉴스에 시장이 거의 휘둘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쌍용차 인수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였다면은 이번에는 PI 첨단 소재 쪽도 보셔야겠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SK 스퀘어 쪽에서 PI 첨단 소재를 산 SK 스퀘어는 M게임이죠. 요즘에 인수합병 이슈가 좀 많은데 이 PI 첨단 소재 인수전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일진그룹 에서 나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롯데, 한화 그리고 일진그룹까지 인수전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일진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일진그룹에 가장 강하게 좀 매기가 쏠려 있습니다. 인수합병 이슈가 나오더라도 좀 사이즈가 중소형주 가뿐한 쪽으로 좀 더 탄력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아래쪽으로 좀 꺾여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군 뉴스 나올 때마다 빠르게 자금의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구간 직전에는 이 SK스퀘어 M게임 쪽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어미까지 좀 전해드리지를 못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장중에 좀 많이 밀렸네요. 이 사실 묵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오늘장 국내 증시 정리 앞서서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간밤에 FOMC 의사록 발표가 됐고 빅스텝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전체적으로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기술주들 낙폭이 깊었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27,000엔 선 이탈 나왔습니다. 뭔가 일본의 27,000엔, 우리의 코스피 2,700선 라인 비슷하죠. 니케이 225 지수 1.69% 하락하면서 26,888.57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460엔 정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낮췄습니다. 특기 동향이 있었다면은 섹터별로 봤을 때도 미증시와 비슷하더라고요. 일본 증시 내부에서 제약바이오라든지 가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줬고요. 어드반테스트나 도쿄일렉트론 이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IT 종목군들이 5% 안팎으로 밀리면서 일본 증시 내에서도 기술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현재 진행형이기는 한데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1.03% 하락이고요. 3,249.69포인트 기록합니다. 오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지만 오후에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심천 쪽 1.3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중국 증시에서는 어제 리커창 총리 주재로 해서 상무회의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화 정책 수단을 사용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와서 과연 중국에서 통화 완화책을 좀 펼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립서비스 정도만 나왔고 확실한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아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장 초반에는 별로 안 움직여가지고 지수 빠지더라도 환율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끝까지 환율은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20전 상승이니까요. 거의 움직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종가가 1219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 장중에 변동폭도 3원 정도밖에 안 돼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그 가운데서의 균형점을 맞추는 정도 원달러 환율 잠잠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갔다 옵니다. 양시장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긴축 부담에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측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지만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00선 아슬아슬하게 버티더니 결국 종가에서는 깨지고 내려갑니다. 2,695포인트로 마무리 지었고요. 1.4%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소폭 올라왔는데 12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차트가 형성됐고요. 1%대 내림세로 집계가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2,700선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12시 구간 좀 약세 흐름을 기록하다가 살짝 위쪽으로 2,700선 지지하는 흐름도 오후장에서 관측이 됐었는데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금 한 단계 낮아집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뚜렷하게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양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먼저 개인은 1조 원 넘는 매수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1조 2,829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이 7,713억 원으로 비교적 거센 매도세가 흘러나왔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5,202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섹터들이 거의 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 섹터가 3%대로 가장 내림폭이 깊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개별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가스업 섹터도 2.9%대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요. 금리 인상 이 모멘텀 때문에 이 서비스업 섹터를 보시면 2.7%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주들 위주로 낙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보시면서 운수창고 섹터는 2.6% 하락으로 집계됐습니다. HMM의 낙폭이 좀 큰 영향을 미쳤고요. 화학 sektor까지 2% 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네, 반면에 올랐던 섹터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켠 섹터가 바로 섬유의복입니다. 0.5%대 강세로 거래 마쳤는데 FNF를 보시면요. 6월 코스피 200에 편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부터는 액면 분할 때문에 주식 매매 거래가 중단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섹터 그리고 음식료품 밀리기는 했는데 약보합권 정도로 비교적 제한적인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워낙 분위기가 어둡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도 힘을 쓰지 못했고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쪽부터 체크해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신저가입니다. 0.7% 하락하면서 68,0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지난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좋았습니다.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이었지만 주가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외국인이 10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5거래일째 매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역시 양 매도세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0.4%대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버티며 11만 3,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2차 전지 종목들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까지 2% 안팎의 낙폭을 기록한 모습인데요. 시장 분위기 약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플랫폼 종목들의 낙폭이 최근에 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이버가 많이 밀렸는데 일단 카카오 쪽에서 오늘은 4% 넘게 거의 5% 가까운 하락세가 관측되면서 다시금 10만 원 선 아래쪽 99,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네이버도 2.7%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32만 1,0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장중에 빨간불이 살짝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로 제한적인 낙폭 기록하면서 81만 원 선 4거래일째 보합권 정도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체크해보시면 또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서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자동차 섹터는 워낙 많이 밀렸던 탓인지 약보합권으로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막판에 0.8% 조금 더 저점 낮추며 17만 8,500원 기록했고요. 기아는 0.6% 밀렸지만 양봉으로 거래 마치며 7만 5,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시장 분위기 따라서 1%에서 2% 정도의 하락세를 가져간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4% 하락하면서 46,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5거래일째 하락세가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쌍용차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최근 시장의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일단 상한가부터 하한가까지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두 기업의 인수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PI 첨단 소재 인수전인데요. 일진그룹을 포함해서 유럽계 화학기업과 전략적 투자자 등이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PI 필름 생산 업체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상한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일진그룹의 참여 소식과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했는데 일진홀딩스가 상한가로 마무리 지으며 6,600원 기록했습니다. 네, 일진이 이렇게 붙은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일진전기도 23% 급등 나오면서 6,590원 터치했고요. 위쪽으로 일진 디스플이나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꽤나 높았습니다. 일진 다이아 7% 오르며 29,700원 부근, 일진 디스플은 9%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쌍용차 관련 종목으로 체크해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쌍방울그룹이 출렁이었는데 KG그룹도 인수이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G그룹 종목들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KG동부제철이 결국에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6,3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한가로 출발해서 장중에 크게 흔들리게 되며 11% 오름세 정도로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막판에 말아 올리는 모습 다시 한번 관측이 됐고요. 아래쪽으로 그룹주들 위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가했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탄력에 비해서 하락세 쪽으로 꺾으면서 6.9% 밀린 285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KG 모빌리언스, KG ETS, KG 케미칼까지 일제히 음봉으로 전환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거의 20%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3%에서 4% 정도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마감가 927포인트에 형성됐고요. 1.6% 하락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하락세가 장중에 더 깊어졌는데 결국에 930선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1%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12시 구간 정도의 저점이 나왔고요. 여기서 살짝 올라온 상태지만 930선 하회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수급입니다. 네,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양 매도세 불거진 가운데 개인이 4,143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2,6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1,412억 원을 매도했는데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이쪽도 하락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 자리 어제 탈환했는데 다시 한번 1%대 오름세로 더 굳건한 1위 자리를 가져갑니다. 43만 100원을 터치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유무상승자가 발표가 됐죠. 외국인 매도에도 3거래일째 주가 오르는 흐름이고요. 오늘 장중에는 6%대 강세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으로 62,400원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6% 하락하며 91,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쪽 보시면 대체적으로 첨보를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LNF 보시면 8거래일째 잔잔한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1.5% 오늘도 오르면서 23만 4,500원 터치했고요. 다만 첨보를 보시면 4% 하락하면서 32만 4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 살펴보시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0.4% 밀리며 10만 3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시장 대비 그래도 낙폭이 제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모바일 MMORPG 검은 사막 모바일이 곧 중국에서 공개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장중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나 위메이드 쪽은 낙폭이 좀 강한 모습 나타났고요. 위메이드 5% 하락하며 10만 1,60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HLB 빨간불 살짝 들어오면서 29,950원 기록했고요. 아래쪽으로 CJENM은 3.7% 하락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4거래일째 밀리는 흐름으로 0.8% 하락한 89,2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리노공업이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에코프로는 3% 하락하면서 98,000원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정 확정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추가적인 제재 소식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신규 제재안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외교관들은 곧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KPF가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개발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17% 급등하며 6,060원 기록했고요. 석탄 관련 종목들 넥스트비티나 GS 글로벌 역시나 3%에서 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물 6월물 현재는 1.4% 하락하고요. 356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수급에서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옵니다. 현재는 12,000계약 넘는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7,934계약을, 개인은 4,774계약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